이게 동아의 김순덕 그 의원이 참 악랄한 바이든 구원투서예요. 뭘 노리고 동아 조중동이 이런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써봐야 미국 쪽에는 효과 없거든요. 자, 한국 교포의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필라델피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젯밤에 필라델피아 월마트 털렸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두 번째 밤에. 자, 그러면 지금 이 한국 교포들이 원래 민주당 성향이 많은데 한국 교포의 한 70% 정도가 트럼프 지지로 확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해 놓은 그 교민회장들 각 지역에 그 사람들도 교민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트럼프 지지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이 지금 그렇게 폭도에 의해 가지고 상점이 박살이 나고 한 3점씩 박살나면요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날아갑니다. 다시 그거 다 인테리어하고 물건 쟁이고 치워내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거의. 거기다가 뭐 세탁소 같은 거 했으면 옷이 없어졌잖아요. 손님 옷이. 리커스토어 리커가 다 도둑 맞았잖아요. 그 비싼 술들이. 한 병에 50불 100불 하는 게. 뒤에 창고까지 해서 1000병만 도둑 빠지면 한 20만 달러 20만 불 날라갔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필라델피아 한인들이 바이든 찍을 것 같아요? 안 찍습니다. 쟤들이 뒤에서 폭도하라고 펌프질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렇죠. 미네소타에서 그 폭도들 감옥에 간 거 다시 베일아웃 그러니까 그 보석금 내고 끄집어내겠다고 3천만 달러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500억을 모았는데 그 모은 주범 중에 하나가 카말라 해리스예요. 옆에 가서 그거 많이 돈 받아달라 돈 내라고 바람 잡고 다녔다고요. CNN 지금 어저께 보도가 그거 아니에요. 이거 라이어트 폭동인데 그걸 프로테스트 저항이라고 얘기해. 화면에 보면 아예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래 우리 배낭 메고 들어가요 가게. 그래서 가게에서 끌어서 배낭에 채워 갖고 나와. 월마트 하나 털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 약탈 폭동이지 이게 저항입니까? 그러면 자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 저런 그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야 저것들 악질인데 저거 안 되겠는데 다 돌아버렸다고요. 한 60, 70%가 트럼프 지지로. 그러니까 이제 자 동아나 조선 조중동이 이렇게 바이든을 띄운다고 한인들이 그럼 그거 어떻게 건너보고서 인터넷상으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조중동 보고 조중동 말씀이 옳으네. 나 생각 잘못했나 봐. 나 바이든 찍어야겠네 하고 마음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꿉니다. 그러면 그건 효과 없어. 그럼 다른 효과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악질이라고 보는 게 우리를 개돼지 만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길 게 확실한데 계속 트럼프는 나쁜 놈, 바이든 좋은 놈이라고 해놓으면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가 좀 반미 성향을 갖게 되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반미 투쟁 밑에다가 지금 불쏘시개 놓고 화약쟁이고 있나 이 의심을 하게 된다고. 자 김순덕이 그래서 제가 악랄이라고 부른 거예요. 김순덕 논설에 기분 나쁘시면 특별 출연하세요. 제가 저랑 논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드릴게. 제가 말이 많으니까 우리도 저거식으로 해보죠. 2분씩 여기다 스타벅스 갖다 놓고 바이든 트럼프처럼 2분 떠드시고 2분 떠들고 2분 떠드시고 2분 말씀하시고 2분 떠들고 2분 말씀하시고 2분 떠들고. 자 김순덕 그 논리 구조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특파원의 이름을 빌어서 혹은 특파원들이 그 은근히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띄우면서 트럼프 뭐 다 선거 이제 폭망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건 제가 많이 봤어도 이 트럼프 노선과 바이든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그건 환영해요. 왜냐 실체를 알게 해주니까. 제가 그래서 이른바 이제 조갑재 대표나 우리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유튜버 하신다는 분들 중에 제가 두 개를 딱 구별하잖아요.
그냥 선거판 자체를 봤을 때 바이든이 이길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건 저는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 뭐 뚜껑 열어봐야 알지. 근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나 바이든의 노선 자체가 글러먹었다. 트럼프의 노선 자체가 글러먹었다. 그러면 아니 트럼프 행적도 안 보고 노선 글러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중동에서 트럼프의 노선은 이거고 바이든의 노선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저는 김순덕 의원을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제 자유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바이든 구원 투수인데 그 김어준이 바이블이에요. 의외로 딱 문장 처음에 뭐라고 했냐? 김어준은 그쪽 진영의 정신적 대통령입니다. 진중권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김어준에서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문팔육 집단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 그 속내를 김어준이가 다 블라블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요. 혹은 김어준이 블라블라 하는 대로 문팔육이 따라가고 있다 그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김어준 씨 저거 장사하던 분 아니야? 여성용 자유기구 남녀 불꽃 노동당 그래서 남노당이라는 브랜드로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말 거칠게 하고 백모는 일도 아니에요. 뭐 입만 그거 들어보면 다 욕설로 이어지잖아. 근데 무슨 정신적 대통령이야. 그거 저기 진중권이 재치 있게 비판하느라고 한 소리지. 그걸 정식으로 딱 받들어 놓고 이제 김어준 어록을 이용해서 어록을 인용해 가면서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쫙 설명을 하는데 듣다 보면 가관입니다. 김어준을 바이블로 모셔. 저쪽을 이해하는 바이블로 모셔. 김순덕 의원이. 김어준이 동의하는 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트럼프에게 투표해야 한다. 즉 조 바이든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김어준은 동의하고 있다. 김어준이 그런 말 했나 보지. 남노당이 남녀 불꽃 노동당이 여성용 자유기구가 부르르 떨면서 북미대화가 이렇게 했나 보죠. 저기 우리 사랑스러운 김순덕 의원님 품격을 좀 갖추십시오. 품격을 갖추십시오. 두 번째 또 김순덕 의원이 김어준을 빗대서 뭐라 그러냐. 문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북미 회담을 위해 미 대선 전 북한 김여정의 방미를 추진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딱 걸리는 바람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불발됐다.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죠. 문 정권이 김여정의 방미를 추진한 거는 그건 문 정권 마음대로고 그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말도 안 돼 또. 김여정이 뭐라 그랬냐. 야 대화하면 우리가 직접 해. 너희 왜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들이 설쳐. 북한에서 그렇게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문 정권이 김여정의 방미를 추진했음을 뒤늦게 알려졌는데 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펄쩍 뛰면서 니들이 왜 나서냐라고 문 정권을 밟았다. 그 말은 없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주사파와 북이 관계가 벌어졌다는 진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딱 걸리는 바람에 딱이 왜 되냐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불발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는 야 여정이 오면 만나줄게 하고 그냥 만나고 싶은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 이 소리 아니에요. 트럼프가 왜 김여정을 만나요? 왜 김정은도 잘 안 만나 이젠. 하노이에서 판 없는 거 못 봤어요? 너 숙제 안 했잖아 임마 하고 판 없고 나와버렸잖아. 김정은이 앞에서도 하노이에서 판을 없는 판인데 김여정을 왜 만나냐고. 그 뽕쟁이 관상한 그 불쌍한 그 미시족을. 아니 말은 이따구로 써요. 어떻게 김순덕 의원은. 좀 말 좀 이쁘게 쓰셔.
이 정권이 그토록 절실하게 트럼프 재선을 원한다는 건 모두가 알게 됐다. 여기서 이제 논리의 비약이죠. 근거라고는 김어준이 한 이상한 말하고 버르르 한 이상한 말하고 그 다음에 문 정권이 김여정의 방문을 추진했었다라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 툭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문 정권이 트럼프 재선을 절실하게 원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근거가 안 되는 걸 하고 결론을 딱 내놓는 거예요. 문 정권이 뭘 원하는지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돼요. 자, 문 정권은 시진핑과 아삼육이야. 트럼프는 시진핑과 생사결을 하고 있어. 중국 공산당과. 그럼 문 정권은 트럼프에 대해서 거리를 두죠. 자, 하나만 딱 지금 김순덕 의원님.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해? KEI 원장이 스티븐슨 저 주미 대사 아니요. 주한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스티븐슨이 트럼프 탄핵하라고 옆에서 푹 치고 장구친 여자 아니요. 그걸로 김영기사 심은경이라는 김영 칼럼으로 중앙일보 나갔잖아. 그 KEI는 한국 정부가 어마무시한 돈을 써서 차마 로비스트 등록은 안 해놨지만 로비스트보다 더 로비적인 작업을 하는 어마무시한 워싱턴 주재 한국 기관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해? 혼자서 결론을 그냥 딱 내려버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뜨지 않자. 트럼프 지지율 요새 많이 떴는데? 옛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죠. 트럼프 지지율이 친중 글로벌리스트 주류 언론에 주도하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 비해 형편없이 밀렸던 무렵, 지금 RCP조차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있다고 항복 100기를 들었는데 오늘 날짜에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시점이 지금 어느 시점인가를 얘기해. 이렇게 쓰면 오늘도 계속 지지율이 밀린다고 얘기한 것 그거밖에 더 되냐고요. 요새요. 저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 여론조사 회사들 100기 계속 들고 있어요. 각 주마다. IBD, TIPP 거기는 그 마지막에 잘 처신하는 데거든요. 거기 경합주에서 트럼프 이기고 있다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와 이제는 경합주들. 왜 그러냐면 문 닫아야 되니까. 김어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해야 한다. 바이든이 뭘 특별히 인상적인 걸 남긴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자, 다 김어준이네. 김어준은 트럼프 쪽에 그나마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 편이라고 반색을 했다. 또 김어준이네. 아니 부르르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나는 김어준 씨를 절대로 낮게 안 봐요. 김어준 씨는 아주 특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해체주의, 디컨스트럭티비즘. 야, 진실 뭐 있어? 진실 거짓 뭐 있어? 다 상대적인 거야. 옳고 그름 뭐 있어? 상대적인 거야. 선과학, 야 그런 거 개독들이나 믿으라 그래. 그런 거 없어. 다 상대적인 거야. 뭐만 남냐? 우리들의 열정, 우리들의 세상을 한번 들이받고 흔들고 촛불 들고 설치고 흔들고 부수고 이 희열, 이 열정 이것만 있는 거야. 저는 김어준을요. 그러니까 엔터테이너로 환생한 데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크 데리다. 저 김어준 씨 절대로 낮게 안 봐요. 그런 재능이 쉽게 안 나오는 재능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 자위기구의 브랜드 네임을 남로당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능이 아무나 없어요. 저는 김어준 씨가 사실은 참 아깝습니다. 우리 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 재능을 썼으면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 그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저도 그거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쪽 관점을 가지고 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문명이 너무 이 사람을 원자화시키고 무도덕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른 생활 아저씨한테는 진정성이 있기가 힘들어요. 깃들기가. 빼딱하고 시니컬하고 반골 기질이 있는 아저씨들이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때 그 아저씨가 빼딱하고 시니컬하고 반골 기질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생명과 인간을 위해서 건강한 세계관을 위해서 모든 걸 툭 터놓고 있는 그런 때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와요. 그게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마크 트웨인이 그래요. 그 톰 서여 그 다음에 저기 그 허클베리 핀 그 두 개의 아주 불후의 명작을 지은 마크 트웨인이요. 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 거 보면 진중권 1000배, 김어준 1000배입니다. 그 독설이 보통 독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허클베리 핀 앞에 가서 허클베리 핀 그 소설 첫머리 딱 보세요. 그 교회를 조롱을 하는데 이렇게 조롱을 한다고. 그때는 그게 19세기 후반이니까 미국이 전부 그 근엄하게 살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헉핀이 이제 그 톰 소여가 끝나고 이제 허클베리 핀이잖아요. 톰 소여 끝날 때 이제 돈을 찾았잖아. 그래서 헉핀이 돈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톰 소여네 집에 있으면서 톰 소여 이모인가 누군가 왓슨 아주머니한테서 이제 이제 글을 배워요. 얘가 뭐 떠돌이 거지같이 살던 애니까 아버지는 집 나가서 이게 알코올하고 도박하고 돌아다니는 떠돌이고 얘는 혼자서 이제 동네에서 밥 빌어 먹고 사는 애 아니야. 헉핀은. 그 왓슨 아줌마가 그런다고 얘한테. 야, 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버릇없이 걸고 막 몸 베베 꼬고 막 이러면 너 지옥 가 임마. 그러니까. 근데요, 톰 소여는 천당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왓슨 아줌마가 걔? 걔는 당연히 지옥 가지. 그러니까 헉핀이 뭐라 그러냐. 톰이 지옥 가면 저도 같이 지옥 갈래요. 기막힌 그 조롱이에요. 그렇게 시니컬하다고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시니시즘 아래는 그 인간과 삶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게 깔려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 저는 뭐 기독교적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당대의 그 당시의 지배적 문화, 그 완전히 근엄한 크리스찬 문화죠. 그 문화를 또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거기 이제 도망로에 짐하고 미시시피 강에서 만나잖아. 그 백인 거지 소년하고 흑인 도망노예하고 둘 다 이제 사회에서 근데 그래서 같이 뗏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흑백 사이에. 벌써 그걸 그리고 있는 거야. 19세기 후반에. 근데 이제 짐한테 헉핀이 얘기하면서 그 솔로몬 내 지혜 같은 그런 지혜 있는 사람도 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짐이 뭐라 그러냐. 그거 지혜 아니요. 그거 지혜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야 짐 그게 왜 지혜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하렘에 가봐. 마누라가 10,000명은 됐을 거 아니야. 마누라가 10,000명이면 한 앞에 5명씩만 놔도 애새끼가 50,000명이네. 애새끼가 50,000명이면 여기 가도 삐약 저기 가도 삐약 걸어갈 때마다 다 애새끼 치네. 그러면 그까짓 거 하나 들어가지고 반쪽 내는 거 일도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아주 그 시니컬하고 아주 시큼한 유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냉소적이죠. 저는 김어준 씨가 좀 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간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그 재능이 마크 트웨인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참 아깝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중권이고. 그 김어준 씨 절대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뭐 부르르 만들어 팔았다고 폄하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살려면 그 집도 할 수 있지 왜. 사업인데 세금 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불법 상품 아니고. 그러나 담론의 스승이 돼 있을 거다라고 전제하는 거는 과한 얘기다 이거야. 그거는 과한 얘기다. 우리 김순덕 여사께서 김 여사께서 과하게 말씀하신 거다. 쟤들한테 정신적 스승이 돼 있을 거다. 옛날에 마치 그 쟤들 쪽에 박현채가 정신적 스승이고
리영이가 정신적 스승이었듯이 김어준이 지금 정신적 스승이 돼 있어. 이거는 좀 오바죠. 많이 오바죠. 근거로 되려면 김어준을 대면 안 되죠. 근데 김어준을 댈 수밖에 없는 게 김순덕 입장에서는 자기 스토리를 그 방향으로 트럼프 나쁜 놈, 트럼프랑 문재인은 아삼육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만만한 게 김어준이니까 갖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갖다 쓰려니까 거기에다 권위를 부여해야 되니까 김어준은 쟤들의 21세기의 박현채요, 21세기의 리영이로서 쟤들의 정신적 스승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해지십시오. 그냥 다음 말만 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사람 말 그 사람의 말씀 그냥 읽어드릴게요. 더구나 이번 미 대선은 보통 선거가 아니다. 미국이 자유주의와 인권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과 함께 역사적 전환을 할 것인지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는 권위적 포퓰리스트 트럼프와 고립될 것인지 가늠하는 선거이다. 여기서 이제 관점이 딱 나오네. 고맙다고요. 이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줘서. 김순덕 의원 핵심적일 때 딱 그 발톱 이빨 딱 드러날 때가 있어. 나 그때 너무너무 이뻐. 그리고 너무너무 적개심이 들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비서진과 그룹 섹스했다라는 걸 암시하는, 즉 라스푸틴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라스푸틴. 혹은 최태민과 그런 관계였다. 라스푸틴. 박근혜 주위에는 라스푸틴 같은 인물이 있다 이거예요. 박 대통령 주위에는. 라스푸틴이 로마노프, 러시아 왕조의 마지막을 말아먹은 궁정의 모든 여인을 다 잡아뜨리고 다닌 돌팔이 수도승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내 아내, 내 여동생을 지키겠다고 귀족들이 나서서 유인에다가 칼로 찔러 죽였죠. 그래가지고 그 조크인지 몰라도 소세지 같이 큰 거 병에다 담아놓고 라스푸틴의 성기라고 판다고 인터넷에 걸려있고 그래요. 그런 비유를 썼다고요. 그 앙칼진 발톱과 그 앙칼진 손권예를 쫙 드러낸 거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양이죠? 혹은 너무 사악한 고양인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김순덕 여사께서 또 뭐라고 한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단 바이든이 자유주의 인권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에요. 동맹의 가치 중시해서 아들 내세워서 저기 중국에서 2조 빨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우크라이나에서 빨고 러시아에서 빨고 그러나? 노는 걸 보면 몰라요. 그 사람은 10조 물려주면 한국도 팔아먹을 걸 중국에? 그 사람한테 동맹의 가치는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의 가치랑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바이든에 지금 문제 터진 건 하나도 없어요. 바이든은 그냥 거의 성인군자급이야. 왜 이런 거짓말 하셔? 영어 못 읽으세요? 저한테 오세요. 영어 와야 해드릴게. 하루에 2시간씩. 돈은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는 권위적 포퓰리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이렇게 고집해서 그러면은 아랍에서 솔레이마니 쳐 죽이고 다들 이제 중동에서 다들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걱정하는데 솔레이마니 쳐 죽이고 겁도 없이 ISIS 두목 알 바그다디 쳐 죽이고 겁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수도 옮겨주고 겁도 없이 이스라엘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을 동맹을 맺고 실제로 동맹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수단을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이제 사우디까지 관계 정상화시켜서 완전히 중동을 평정하게 만들고 겁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 주고 겁도 없이 코소보와 저기 어디죠? 코소보와 그 싸우는데 세르비아인가? 이름도 그 저기 발칸반도에 두 나라 싸우는 거 관계 정상화시키고 겁도 없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관계 정상화시키고 지금 전쟁 중인 거 휴전시키고 겁도 없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일촉즉발의 그 군사긴장을 진행시키고 있고 이게 다 고립주의인가 그냥?
이게 다 미국 그냥 우선주의인가? 그 사람이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는요. 미국을 가치지향 주권 국가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이에요. 그 사람 공약집에 보면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이라고. 아메리카 아이솔레이셔니즘, 아메리카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공약집에 보십시오.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고요. 그럼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이 뭐냐? 미국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애초부터 디자인돼서 건국된 나라이고 미국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전 세계에서 옹호하고 퍼뜨려야만 하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게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입니다. 그게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트럼프의 공약집에 박혀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이런 움직임을 미국 국익만을 아는 아주 편협한 아메리카 퍼스트다라고 그렇게 좁혀갖고 공격을 하는 제1번 공격수가 누구냐? 일본입니다. 일본 우파가 그렇습니다. 일본 우파는 왜 그러냐? 트럼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 바이든 같은 자가 돼서 동아시아가 좀 판이 어지러져야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친일파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우파의 손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는지 모르지만. 일본 우파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란 개념이 없어요. 일본 문화 자체가 어떤 그 무도덕한 그 원자화된 개인이라는 현대 문명의 핵심적 화두, 핵심적 고민에 별로 그렇게 못 느끼는 문화예요. 거기 신토를 섬기는 사람들이 60%고요. 신토에 동감하는 사람이 80, 90%고요. 만약에 거기서 저기 술집에서 텐노는 말이야. 그 인간이야. 걔도 저기 뭐야 섹스하고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똥 싸고 밥 먹는 건 우리랑 똑같아. 그랬다간 옆에서 바로 칼 들어와요. 좀 특이한 데라고요. 거기는. 전 굉장히 일본 사람들 존경하지만 그 한계점은 저는 또 마찬가지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인과 비교하면 굉장히 달라. 그 일본에는 개인의 징표인 자긍심, 셀프 이스팀 대신에 항상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쉐임, 수치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규율이 잡히잖아요. 미국은 수치 때문에 규율이 잡히는 게 아니라 셀프 이스팀 때문에 규율이 잡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바라보는 나. 거기서 규율과 도덕과 기준이 나와야 된다. 이게 현대 문명의 핵심이라고요. 남이 보는 나 때문에 내가 처신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본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화적인 문제 중 요새 이제 젊은 세대는 많이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깔려 있는 거는 남이 보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내 영혼 혹은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의 영혼. 그때 앞에 나는 의식, 컨셔스네스고 영혼은 무의식이고 언컨셔스네스고요. 둘이 서로 조응을 할 때 셀프 이스팀이 생기거든요. 무의식을 마주하지 않은 자한테는 자긍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간사하게 빠딱빠딱 하고 있고 욕망과 논리와 합리화, 자기 합리화밖에 모르는 요놈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셀프 이스팀, 자긍심이 있냐고요. 자긍심은 자기, 영어로 셀프의 표식이고요. 셀프는요. 의식, 컨셔스네스가 무의식, 언컨셔스네스. 다시 말해서 머리, 브레인이, 소울, 영혼을 서로 조응하고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조응 상태가 그게 자기입니다. 심리학으로 셀프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지금 심리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정신과 의사 하시는 분들. 제 말 터무니없는 말 아니다. 저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그리고 그게 현대 심리학의 주요한 흐름이다. 융 그 위로 니체까지 이어지고 케르케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는 건 다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듣보잡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백모가 하는 말 중에요. 저거 말 된다 멋있다 하는 말은요. 전부 백모가 어디서 훔쳐온 겁니다. 제 머리와 제 경륜과 제 성격상 무슨 그런 숭고하고 멋있는 말을 어떻게 통찰을 해서 알아낼 수 있겠어요. 이 잡놈이.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지. 일단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안 되는 소리. 권위적인데 이 정치학에서 권위적, 어서리테리언이라는 소리는 독재란 소리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 김 여사가 하는 말은
트럼프라는 작자는 미국밖에 모르는 독재자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 미국밖에 모르는, 권위적이라는 거 독재자, 파퓰리스트는 선동자, 트럼프는 미국밖에 모르는 독재 선동가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아, 이게 이제 조중동 우리나라 그 잘 나가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그 대변지가 보는 트럼프의 본질이구나.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nfession.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순덕 말 중에 이제 아주 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김 여사 말 중에.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 푸틴, 시진핑, 김정인, 이들은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자신이 푸틴, 시진핑, 김정인이 나의 당선을 바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트럼프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 앞부분이 있어요. 김 여사 잘 들으세요. 그거 어디 때 유세 중에 한 말이에요. 아마 김 여사가 영어 잘 하실지 모르겠네요. 잘 찾아보세요. 있어. 유세 중에. 유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서 뭐를 했냐. 그 앞부분이 있어요. 푸틴이나 시진핑, 김정은은 이게 보통 놈들 아니다. They are 100% sharp. 정말 상어같이 그 샤프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100% 정말 완전히 샤프한 사람들이다. 바이든 봐라. 쟤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애다. 쟤는 10%, 20% 샤프하다. 쟤는 머리가 망그러져서 샤프한 그 칼날이 전혀 안 서 있는 애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자, 저런 애는 오히려 저 프로 게이머들인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 입장에서 오히려 더 골아플 수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준비 안 해놓고 한국을 자기한테 시진핑이 돈 질러줬다고 한국을 중국 쪽으로 떼내는 방향으로 정책 취하다가 미국 안이 다 뒤집히니까 갑자기 아무 준비 안 하고 북폭을 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중국이 반발해서 들어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갑자기 화들딱하게 빼고 뒤로 빼고 그럼 또 중국이 또 저기 뭐 한반도 전체 먹는 것 같으니까 또 들어오고 서로 골아프다. 이거 선수끼리 할 때는 게임의 방식을 모르는 게임스맨십. 이 트럼프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게임스맨십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게임을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트럼프 말은 전체 문맥에서 보면 결국 이거예요. 푸틴 시진핑한테 하는 말이 야 임마 게임스맨십 모르는 바이든 같은 애 들어서면 진짜로 너희도 골아프고 우리도 골아플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선거판에 개입하려고 그러지 마. BLM 뒷돈 지르고 그러지 마. 그 소리라고 이게. 김 여사께서는 공부 좀 더 하십시오. 막 견광부회로 다 갖다 붙여. 근데 이 자들이 이제 김 여사는 아주 충실한 그 대변인이거든요. 그쪽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대변인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낙 위에서 부는 바람 보고 거기에 딱 맞춰서 총 딱딱 쏴서 동화 최고의 킹카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그 자기의 그 원칙을 가지고 글을 고집하는 그런 논설위원들 그런 그 간부들은 다 떨려나 버리고 지금 동아 최고의 킹카예요. 김순덕이. 이렇게 영악하니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살쾡이니까. 자, 그래서 김순덕 그 말 한 김에 트럼프의 러시아, 중국, 북한 정책 한번 정리해 보죠. 러시아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중 러시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재 조치가 걸려 있어요. 지금 러시아. 플러스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를 최초로 지원한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못 먹어서 죽겠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못 제어하면요. 러시아는 바깥으로 이제
가스랑 석유를 팔 때 북해 쪽을 통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엔 흑해, 우크라이나를 관통해서 파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못 먹으면 골 아픈 거야 이게. 근데 우크라이나가 반러 성향이잖아요. 옛날에 저기 300만 굶겨 죽었잖아요. 고의적으로 스탈린 때 1933년에. 반러 성향이라고요. 그래서 맨날 우크라이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서워갖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어쩌대로 전부 거기다 물건도 안 팔고 그랬죠. 거기다가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그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부리즈마 거기에 너 왜 개입해? 너 왜 그거 수사해라 그래서 부당하게 개입해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자른 사람 아니에요. 그것을 해주는 대가로 자기 아들을 연봉 100만 달러, 월 10만 달러 사회 이사를 시켰잖아요. 부리즈마에. 근데 김순덕 씨, 김 여사님. 그런데 러시아가 트럼프를 좋아해요? 헌터 바이든은 러시아의 푸틴의 오른팔격인 아주머니로부터 350만 달러를 받았죠. 헌터 바이든은 조 바이든의 수금 사원 아니에요. 조 바이든은 핸들링할 수가 있어요. 힐러리는 핵연료, 우라늄 정제된 핵연료, 미국 제1회사를 팔아먹었죠, 러시아에. 오바마는 그 러시아 헌법이 중임 제한이 있으니까 푸틴이 하다가 메드베프인가가 중간에 한 번 하고 다시 푸틴이 받았죠. 메드베프 때 오바마가 2012년 대선이에요. 그때 메드베프랑 얘기하면서 야, 나 지금 올해 대선인데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러시아한테 내가 좀 빡세게 나가는데 이번 선거가 내 마지막 선거거든. 그러니까 나 좀 봐주라.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다고. 마이크가 켜진 상태였었어요. 그 핫 마이크라 그래요. 뜨거운 마이크라고. 핫 마이크에서 그 소리를 했다고. 오바마가 바이든의 뒷배 중에 하나인데 이 트럼프가 되면은 러시아가 좋아하고 바이든 같은 자가 되면 러시아가 싫어한다라고 이런 줄줄이 꼽혀 있는 증거가 있는데 트럼프 유세 때 그 한 말, 유세 때 트럼프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교회 주택가에 살고 계시는 우리 미시족 아주머니들, 미시족 여성분들, 저 좀 사랑해 주세요. Would you please like me? Suburban women, I did a lot of things for you. 그랬잖아요. 나 당신들 위해서 엄청난 일 많이 했다. 범죄도 다 잡았고 나는 법과 질서도 잡고 당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했다. 나 좀 제발 좋아해 주세요. 자, 그 말 듣고서 지금 김순덕 무슨 꼴이냐. 그 말 듣고서 저 트럼프 교회 지역에서 사는 여성 전체를 성희롱 하는 저질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세에 의해서 어떤 문맥상 한 말을 한 문장만 딱 떼내갖고 옛날 문창극 친일파라고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거랑 똑같네. 왜 그러고 사셔? 이제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이. 좀 점잖게 사시라고 정직하게. 자,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 자, 뭐 시진핑이 트럼프를 좋아해? 자, 역대 대통령 중에 미중전쟁 벌인 사람 누구예요? 지금 무역전쟁 안 끝났어요. 평균 19%인가 돼요. 중국에 대한 관세가. 19% 20%예요. 그 상태에서 동결시켜 준 거지 관세 올라갔던 걸 완전히 없던 걸로 물러선 게 아니라고. 그래 계속해서 화웨이 제재하고 뭐 그 반도체 회사 제재하고 계속 제재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코로나 책임 묻겠다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했잖아요. 그 세계보건기구 자체가 미운 것도 있지만 그걸 탈퇴를 해놔야 중국을 싸잡아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치료제 나오고 항체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와서 딱
내부 정돈된 다음엔 코로나 전쟁 붙을 거라고요. 왜냐 미국이 그거 배급하면서 전 세계 너 중국에 대한 코로나 전쟁에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니야. 문재인 정부가 그거 약속 안 하면 한국에 미국제 백신 안 옵니다. 말이 되잖아. 쟤들이 코로나 퍼뜨린 애들인데 너 우리 책임 물으려 그러거든. 책임 묻는데 같이 한다면 내가 백신 줄게. 그거 옆길로 해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려고 그래요? 끊어요. 그거 옆길로 해서 파이저가 하려고 그래요? 끊어요. 그거 옆길로 해서 존슨앤존슨하고 모더나는 미국 기업 아니에요. 미국이 보복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도 그쯤 되면은 주춤주춤 한다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이 결의했었잖아요. 한국은 같이 결의 안 했을걸? WHO에서 그때 중국 책임 묻겠다고 결의했을 때 뭐 한 200개국 결의했을 때. 자, 이럴 사람인데 시진핑이 좋아해? 딱 유세 때 나온 그 말 중에 문맥 사상하고 그 한 문장 이용해서 반문장 이용해서 뭐 이러고 사나? 지금 우리 개돼지 취급하는 거요? 김 여사? 김 여사 당신 눈엔 내가 개돼지로 보여? 우리 시청자님들 다 개돼지로 보여? 말 조심하시라고.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적개심을 만들어내요.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그렇게 원한을 많이 사서 어떻게 사실라 그래?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죄송한데요. 조금만 지나보시면 확실히 밝혀질 텐데 김과 신의 혈통이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무신정권 체제입니다. 일단 김정은은 북한에서 더 이상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세요? 어떻게 이른바 사과문이라는 거에 김정은 명의가 나와 신이 인간한테 사과하는 거 봤어요? 미시마 유키오가 쓴 시 중에 일본의 고급파 텐노시오 왜 인간임을 선언하셨나이까? 텐노시오 왜 인간임을 선언하셨나이까? 하면서 통탄하는 시가 있어요. 1946년 1월 1일 날 메가더 사령부의 압력에 의해서 일제의 텐노가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를 신으로 추앙하지 말아라. 라는 요지의 짧은 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부 정신적 공황에 빠져요. 일제의 텐노와 북한에 잘 나갈 때 김과 신열을 비교해 보면 김과 신열이 훨씬 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신적인 존재가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사람 표류해서 거나 뭐 와서 뭐 한 사람 하나 쏴주겠다고 이 미제의 앞잡이 겸 미제에 의해서 거렁뱅이 같이 사는 남조선 인민에게 사과를 해요. 상황 이해가 안 가세요? 머리 안 돌리고 사세요? 거기 김과 신을 끝난답니다. 무신정부 체제예요. 이미. 두 번째, 그럼 트럼프가 이때까지 뭘 해왔냐? 중국의 놀이터 육자회담으로부터 북한을 분리시켜냈잖아요. 이거 분리시키는 게 나는 너무 좋아서 그까짓 거 지방선거 뭐 어떻게 되든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 지방선거를 이기냐 못 이기냐는 우리 책임이지. 왜 우리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수순을 둬야 돼?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그게 쪽팔리지도 않나? 난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지방선거를 망쳤습니다. 문재인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 자존심에 0.1g이라도 있어. 미국이 북한을 어떤 식으로 다루냐라는 그 문맥과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문재인 586 집단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문맥은 전혀 다른 문맥이야. 앞에 거는 미국 비즈니스고 기본적으로 뒤에 거는 우리 비즈니스야. 그럼 이거 딱 떼내고 이것만 두고 보면
미국이 한 짓은 뭐냐? 중국 놀이판, 중국 놀이터, 육자회담으로부터 육자회담 구조에서 북한을 떼내갖고 딱 다이다이 붙은 거야. 그러면 다이다이 붙는 순간 결판 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결판 난다는 건 북한 간다는 소리야. 당신 눈에 이거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대화, 이른바 대화라는 걸로 흔들었죠. 하노이까지.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 압박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숨통을 막았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얘들이 지금 그 2018년, 2017년 말부터 핵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바짝 엎드려서. 뿐만이 아니라 남쪽에 대해서 니들이 무슨 운전자냐. 미국과 승분해 쇼부쳐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미국과 쇼분해도 승분해도 우리가 내 임마. 까불지 말어. 대가리 쳐들고서 남의 밥상에 숟가락 올리려고 그러지 마라. 임마. 우린 생사를 걸고 지금 승부를 내고 있는데 니들은 취미 삼아서 하냐 자식아 하면서 퍽 쳐버린 거 아니에요. 소대가리 같은 놈들이라고. 이게 나쁜 그림인가? 전 좋은 그림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일단 김정은이 트럼프를 좋아한다. 이거 말이 일단 안 돼요. 김정은은 이미 의미가 없어. 좋아하든 말든 관 속에 앉아서 좋아하든 관 밖에서 좋아하든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무슨 저기 뭐야 저기 무슨 탄자니아의 그 밀렵 사냥꾼이 포처가 그 뭐 코뿔소 뭐 그 사냥해서 코뿔 잘라 팔고 무슨 저기 코끼리 사냥해서 불법 사냥해서 그 상어 빼서 파는 사자 사냥해서 대가리랑 발, 그 사자는 대가리랑 발만 팔아요. 잘라서 파는 그런 사냥꾼이 백모를 좋아하던 말던 백모 인생에 상관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김정은이 이미 아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존재가 뚝 떨어졌다고 무게가. 일단 김정은이라는 주어도 그렇고 그걸 만약에 북한이라고 바꿔서 북한 지배 집단 그게 뭐 김영철이 됐든 이병철이 됐든 양철이 됐든 지배 집단으로 주어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상태는 뭐냐면 딱 트럼프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숨죽이면서 이렇게 지금 눈싸움하고 있는 상태거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최대 이익을 이 와중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 보여 그거? 아니 김 여사는 그런 게 안 보이나 봐. 자, 그래서 김 여사의 이별을 통해서 나오는 저 속내를 보고 있으면 아 이거 분단수국 기득권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왜 발악하나? 글쎄요, 저는 한 네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이거 뭐 제가 하는 얘기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는 이 사람들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하수인이에요. 관점이 같아.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중국을 통해서 왼쪽 하수인을 거느리고 있고 문재인 586 집단. 그다음에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오른쪽은 직접 옛날 뭐 국무부 라인이나 경제계 라인 뭐 이런 것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관료 라인.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그 중화사대주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미국은 어쩐지 양키들이고 저기 서양이고 낯설고 우리는 역시 중국이랑 같이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막연한 중화사대주의. 중국 친화적 감정, 빼딱한 감정. 지금 이 김순덕 글에 보면 중국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트럼프의 미중 전쟁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북한이 거론된 적이 없어요. 북한은 있지 김정은. 근데 트럼프의 미중 전쟁이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염려 경계에는 전혀 거론된 적이 없어요. 중화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 본인이 직접 중국에 간첩이든지 혹은 간첩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국의 관리 대상이든지. 이 세 가지 이유가 제일 크고요. 네 번째 이유, 이 중에서 아주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저는 근데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그런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부장, 뭐 논설위원급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 논설위원도 이제 실세가 있고 일반 퇴직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뭐 글이나 좀 쓰는 일반이 있으면 일반이나 부장 사이에는 있을 수 있는데 이 핵심으로 갈수록 없다고 보는데 이게
네 번째 아주 영민한 핵심이 있다면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이건 오히려 문팔력 쪽에서 느끼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미중 전쟁이 격화될 거고 트럼프가 되면 북한이 결국 접수 해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든 트럼프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왜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 조중동 혹은 그 이른바 이 분단수구 기득권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들은 이제 탄핵에 대해서 무한 책임져야 된다고요. 한국에서 정치 대격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대격변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상실돼요. 근데 네 번째 경우는 상당한 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배부른 돼지들한테 상층에 가면 완전히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사는 배부른 돼지거든요.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부른 돼지가 저 정도 머리 돌리기가 어려워요. 저 정도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 배부른 돼지 쪽으로 갈수록 이유는 셋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러니까 친중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친분 면허가 있든지 중국 쪽하고 그냥 막연한 사대주의 빼딱한 반미 감정이 있든지 세 번째 중국 쪽이랑 간첩 면허를 갖고 있거나 간첩 면허 가진 자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든지 세 가지 이유일 거다. 대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할 거냐. 저는 어저께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새 이제 정당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여요. 그분들께 말씀드리면 첫째, 관점과 사상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냥 막연한 시장 중심, 뭐 자유주의, 무슨 뭐 이런 거 한미동맹, 이게 막연한 소리 하지 마시고 반중,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한미동맹. 그래서 반중 가치 한미동맹, 민간주도 가치 통일.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 미중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망가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망가진 이유는 우리가 원래 망가져 있어서 정신이 황무지가 돼 있던 걸 쟤들이 점령하고 들어온 거예요. 쟤들의 공작에 의해서 우리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내 탓이로다. 쟤들의 공작에 의해서 불교가 망가졌고, 쟤들의 공작에 의해서 기독교가 개교주의에 빠졌고, 쟤들의 공작에 의해서 나와야 될 책이 한 권도 안 나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종교가 망가졌고 우리의 지식층이 망가져서 우리가 황폐화된 상태에서 쟤들이 그걸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빈집 점거를 한 겁니다. 그 황무지를.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관점과 사상이라는 건. 이런 관점과 사상으로 무장된 선거구별 민초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명제입니다. 즉 관점과 사상에 기반한 선거구별 민초 조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정당운동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파일럿, 즉 시도를 해봐서 전체 선거구의 한 10분의 1, 한 20개 선거구에서 이런 모델이 나오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중전쟁이 격화되고 한편으로 또한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이 실현되거나 무르익어 갈 거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 튀는 국회의원이 나온다. 아니 선거구에서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모델이 나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튀는 국회의원이 나온다. 그때쯤 되면 초대형 독지가의 거금 기여가 나온다. 100억, 200억, 300억. 그래서 이렇게 다이내믹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정당 운동을 하면 도와드릴게요. 기여해 드릴게요. 근데 야, 그 뭐 관점과 사상이라는 게 뭐야? 너무 좀 어려운 있고 추상적인 얘기 아니야? 아 정치판? 아 그거 우리 다 해봐서 우리가 더 잘 알아. 당신은 좀 너무 철학적이야.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어요. 우리 국자연 회원들이 도와드릴 길이 없어요. 자, 언젠가 일어날 올바르고 효과적인 정당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국자연 이런 우리들은, 시민들은 관점과 사상에 기반한 선거구별 민초 조직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고요. 지역 자원봉사 활동과 신청 받습니다. 많이 좀 신청해 주십시오. 010-6368-9990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네, 감사합니다.